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화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수열이란 수열에서 각 항의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 수열 A에는 조화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AN이라는 요런 수열이 얘가 뭐 1분의 1 하고 3분의 1 하고 얘가 5분의 1, 뭐 7분의 1 뭐 요런 식으로 간대요. 얘 이제 규칙성을 딱 보니까 얘는 공차도 아니고 얘가 등차 수열도 아니고 일정하게 더해진 형태도 아니고 곱해진 형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얘를 봤더니 분모 봐봐요. 분모 1357 뭐 1357 왠지 좀 얘가 등차 수열 좀 비스무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역수를 한번 취해 봤어요. 얘를 역수를 취해 봤더니 얘가 1 3 5 7 다다다당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열이라는 게 어차피 규칙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규칙을 갖냐면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이 되는 규칙을 갖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한대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조화수열이 얘가 조화수열이 아니에요. AN분의 1이 조화수열이 아니라 AN 요거 자체가 조화수열인 거예요. 조화수열이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이 이루는 이 수열 AN을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수를 취한 요 수열이 조화수열이 아니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135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 n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는 초항이 1, 그 다음에 첫째 항이 1, 그 다음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 거니까 얘가 2n-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N분의 1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AN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구한 거에다가 역수를 취해줘야겠죠, 역수. 그래서 얘는 2n-1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조화수열인 거예요. 얘가 조화수열. 이게 조화수열이 아니라. 자, 그러면 얘도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등차 수열엔 뭐가 있었어요? 등차 중앙이 있었죠. 그래서 얘도 조화 중앙이라는 게 있대요. 0이 아닌 세수 ABC가 이 순서대로 조화 수열을 이룰 때 이 B를 A와 C의 조화 중앙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얘가 이 순서대로 조화 수열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이거의 역수 있잖아요. 역수.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무슨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죠. 그럼 등차 수열의 가운데의 2배, B분의 2가 A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의 합과 똑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등차 중앙이었잖아요. 얘가 등차 중앙. 그러면 얘 통분시켜보면 B분의 2라고 얘기하는 거는 AC분의 A 플러스 C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수 취하면 얘가 2분의 B는 얘는 A 플러스 C분의 AC다라고 쓸 수가 있어서 양변에 2를 곱하면 B는 A 플러스 C분의 2AC다 라고 했을 때 요 B를 A하고 C의 조화 중앙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비법 노트로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조화 중앙 사이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양수여야 돼요, 양수. 등차 중앙 2분의 A 플러스 B죠. 그 다음에 등비 중앙 루트 A분의 루트 AB. 그 다음에 조화 중앙 A 플러스 B분의 2AB. 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각각 양수 A, B에 대해서 얘를 산수평균, 얘가 산수평균, 얘가 기하평균, 얘가 조합평균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산수평균, 얘가 기하평균, 얘가 조합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의 관계는 항상 이 산수평균이 기하평균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이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조화 중앙은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요. 나 얘 가운데 거, 이 등비 중앙을 제곱해 볼게요. 루트 AB를 제곱한 거는 이 앞에 거, 등차 중앙 2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여기 이게 조화 중앙 A 플러스 B분의 2AB. 그럼 얘네 사라지고 얘 사라져서 결국 루트 AB의 제곱이 AB잖아요.
그럼 여기도 AB가 나오고 그럼 얘는 가운데 거에 제곱한 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곱한 거하고 똑같다 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등 비중항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얘는 어떤 수열을 얘기하냐면요. 이 등차 중항하고 등비 중항하고 조화 중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를 수열을 나열하면 얘는 무슨 수열을 얘기하냐면 얘는 등비 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B제곱은 AC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등비 중항하고 등차 중항하고 조화 중항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으면 얘는 등비 수열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바라보면요. 다음과 같은 수열이 조화 수열을 이룬대요.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역수를 취했을 때 그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역수를 한번 취해 볼게요. 얘는 3분의 1 하고 얘는 3분의 2. 1은 1분의 1인데 얘 분모가 다 3인 거니까 얘를 3분의 3이라고 쓸게요. 얘는 3분의 4 하고 3분의 5. 따다다다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때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AN분의 1이 요게 되는 거잖아요. AN분의 1이. 그러면 이 AN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일반항을 구하면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인 거니까 n번째는 3분의 n 이렇게 되겠죠. 3분의 n.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N은 얘는 n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 15항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n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1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에 15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는 결국 15 집어넣으면 15분의 3이니까 5분의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다음과 같은 이 숫자들이 순서대로 조화 수열을 이룰 때 x, y, z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얘 역수 2 하고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하고 10.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죠. 등차 수열.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이 2인데 끝항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얘가 지금 10이었어요. 10. 그러면 얘는 이 10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한 거죠. 공차를 4번 더한 거예요. 그러면 얘 넘어가면 8인 거니까 4D가 8이니까 따라서 D 값이 얼마가 되냐? D 값이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x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2에서 2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4가 x분의 1인 거예요. 4가 x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이게 4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2를 더한 거. 그럼 6이죠. 6이 y분의 1인 거예요. 그럼 6이잖아요. 여기다 2 더한 거. 8이 z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x, y, z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따라서 이 x는 4분의 1이 되겠고요. y는 6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z는 8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조화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